뭐 6월 6일 오늘 현충일이라네. 아침에 올렸으니까 하나 더 올려보자. 지금은 11시 점심시간 다 됐다. 원영분이 계속 저기 가르칠 때 주소 파악을 잘해야 된다는 게 뭐 주제 파악, 뭐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아라 뭐 그런 소리가 그런 소리가 하기보다도 내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가. 왜 이걸 자주 강조하냐면 원영분이 좀 길치거든. 그래가지고 여기가 어디야?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지? 뭐 이러거든. 그래서 위치 파악, 주소 파악이 되게 중요하다고. 현재 파악, GPS. 응? 근데 이 명상은 마음 공부인데 마음 공부는 또 여기 현실에서 여기 길 찾는 것보다 더 헤맨다고. 마음 공부라는 게,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추상적으로 보면 그냥 어떤 공간이잖아. 뻥 뚫린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거기서 헤맨다고. 그렇게 해서 마음 공부 그렇게 해서는 수행을 못해. 마음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하나의 내 마음 속이 하나의 우주라고 치면 거기에 별도 없고 뭐도 없고 그냥 허공이야. 근데 허공에서 어떻게 내가 길을 나아가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래서 되게 헤맨다고. 평생 헤맬 수 있어. 평생 헤매는 사람들이 많아. 보통은 마음 공부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먹고 사는 게 바빠가지고. 그래서 그러면은 이 마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했을 때 석가모니가 가르친 거는 도노와 점수를 가르쳤어요. 석가모니가 가르친 거야, 도노 점수가. 요즘 주장한 게 아니야. 성철 스님은 도노 돈수라는데 그냥 그거는 그냥 패스하시고, 성철 스님은 그럼 됐고, 도노 점수를 이제 석가모니 분이 가르쳤는데 뭐냐면 도노는 나를 믿냐? 이거야. 왜요? 그게 힌두교의 도인이 한둘이야? 근데 석가모니가 나는 절대 경지, 마지막 경지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선언을 했거든. 보리스나마 아래에서 중도 대선언이라고 하는데, 나는 중도를 성취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힌두교의 다른 도인들은 이르지 못한 최종 경지를 나는 이르렀다. 이 말을 했거든. 근데 그 말을 힌두교 도인들이 믿냐? 아닌데. 우리 스승이 더 높은데. 저 양반 뭐야? 이랬을 거 아니야. 그래서 석가모니 불의 최종 경지에 이르렀다는 말을 믿고 들어가야 되잖아. 그게 도노라고. 응? 유대교는 지금도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인정 안 한다며. 이슬람교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인정하는데도 인정을 하냐 안 하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근데 인정을 하는 걸 넘어서서 내가 석가모니 우리 절대 경제, 최종 경제에 이르렀다는 거, 중도를 성취했다는 말을 그게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을 내가 믿고 그 다음에 석가모니 불에게 제자로 들어가서 귀의하겠다. 그리고 석가모니 불이 잘 왔구나 제자야 환영한다 해가지고 회원 가입하면 선물 주잖아. 응? 그 선물을 주고 받으면 그게 도노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제자가 무슨 어떤 경지가 이르는 게 아니고, 도노의 핵심은 석가모니 불이 진짜라는 거를 진짜 최종 경지에 이르렀다는 말을 다른 사람들은 다 씹으니까 그걸 믿고 들어가서 제자가 돼서 그다음에 가입 선물 축하 꽃다발인지 뭔지 하나 딱 받았어. 응? 석가모니 불한테. 그래가지고 서로씩 웃었어. 그게 이제 도노라고 하는 거야. 그걸 십지보살 아라한이 됐다 그래. 비유적인 설명이고 꼭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도노는 어나데오 즉
설법을 듣고 제자가 씩 웃으면 그래 잘 들었구나 잘 이해했구나 해가지고 언하대오를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인가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리불은 일주일 만에 됐다 그랬나 2주일 만에 됐다 그랬나 그게 도노야. 근데 우리 스님들이 지금 도노를 뭐라 그래? 평생 참선해야 도노를 한다 그러지. 그거 잘못된 거야. 도노는 참선을 하는 게 아니야. 도노는 독경을 하는 거야. 조계종의 통설이에요. 내가 지금 조계종의 통설을 씻고 있잖아. 선불교, 중국 선불교, 달마 스님이 창시한 중국 선불교, 중국 선종을 내가 지금 나무라는 거 아니야. 잘못 안다고. 도노는 독경을 해서 깨달음을 얻는 건데 그 깨달음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제대로 들어왔구나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 스님들은 참선을 해서 도노를 한다 그러지? 번지수가 다른 거라고. 독경으로 언하대오로 도노를 하는 거고 참선으로는 뭐라고? 점수를 하는 거야. 석가모니불 제자들이 다 그랬거든. 석가모니불 이제 가입 선물, 가입 축하 선물 한 꽃다발인지 케이크인지 뭐 과자인지 뭐 하나 주고 야, 너 이제 오늘부터는 저기 십지보살 아라한이다. 이제 십지보살 아라한이 이제 뭘 해야 된다고? 점수를 해야 되는데 도노는 됐으니 도노로 십지보살 아라한 인가가 났으니까 오늘부터 이제 점수 공부를 시작하거라. 점수 공부가 뭐예요? 그러니까 좌선하는 거지. 그래서 좌선을 해서 뭐 하는 거죠? 신통력을 얻는 거야. 이렇게 가르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조계 중에서는 뭐라고? 좌선을 해서 돈을 한다 그러지. 그러니까 번지수도 모르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원영불만의 혼자만의 주장이에요. 그게 불교 학자들이 좀 연구하시라고. 불교 학자분들도 좀 반성해야지. 옛날 이야기들 다 읽어보면 그게 다 나온다.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야. 왜? 아무도 안 믿는다니까. 야, 원영불이 지금 절대경지다, 석가모니불과 똑같다, 신통력이 똑같다, 그리고 뭐 최종경지다 이렇게 선언한 게 2018년이야. 언제 그 경지가 됐다고? 1993년에 됐다고. 고등학교 2학년 때. 17살이지. 만 17세. 근데 이제 설법을 시작한 건 2018년이라고. 왜요? 그 변호사 되려고. 난 원래 판사가 꿈이었는데 판사가 되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실패를 해서 이거 적어봐야겠다. 그러고 이제 방구석에서 블로그질이나 좀 해볼까? 그래가지고 2018년부터 이제 설법을 했는데 그때 내가 그 얘기를 했지. 1993년에 이제 최종 경지에 이르렀다. 순응원 선매. 그래서 이 말은 문제는 안 믿잖아. 저 아저씨 뭐야? 방구석에서 뭐해? 이러면서 안 믿잖아. 그래서 이게 도노가 어렵다고 생각보다. 근데 참선을 해서 얻는 건 아니라니까. 자꾸 강조하지만 참선은 명상 실무로 들어가는 거야. 명상 실무는 무조건 점수라고. 대승불교를 창시한 용수존자가 대반야경을 주석한 게 뭐죠? 대지도론인가? 대지도론에 나와 정확하게. 내가 저기 블로그에서는 여러 번 인용을 했었는데 이 점수 공부 즉 신통력의 세계는 단박에 모든 신통력을 얻는 게 아니고 차례차례 1레벨, 2레벨, 3레벨, 4레벨 차례차례 올라가는 거가 경지가 올라가는 점수 공부다. 이 말을 뭐라고? 소승불교에서 대승불교로 갈라져 나오면서 대승불교를 창시한 용수존자가 직접 말하고 있다고. 근데 소승불교에서도 마찬가지야. 신통력은 한 번에 얻는 게 아니고 얘들은 아빈야라고 그러거든요. 신통력이라고 안 하고. 아비냐는 한 번에 다 얻는 게 아니고 하나씩 얻는 거다. 점차적으로. 어떻게 얻는 거라고? 명상을 해서 가부좌에서 참선을 해서 아비냐가 하나씩 열린다. 하나씩 얻게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
그래서 점수 공부인 이 명상, 원어보는 그 명상의 정복이잖아. 명상의 정복이니까 뭐야? 도노는 얘기를 안 하지. 도노는 뭐라고? 언하대오 얘기고, 명상은 점수 이야기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점수 이야기야. 처음부터 끝까지 뭐라고? 신통력 이야기고. 응? 이 주소 파악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이 불교 스님들이 우리나라 불교만이 아니라 중국 선불교의 가나선이 뭐 저기 임재종 뭐 이 스님들이 죄다 모른다. 명상은 무조건 점수 공부야. 그래서 도노가 없어. 억하고 깨닫는 건 없다고. 알았어요? 억하고 깨닫는 건 뭐라고? 언하대오라니까. 언하대오는 뭐라고? 설법을 듣고 경전을 읽고 설법을 듣고 그 자리에서 아하 이게 언하대오고 명상을 해서 참선을 해서 경지가 생기는 거는 점수 세계야. 점수 세계는 뭐라고? 점차 신통력이 하나씩 열리기 때문에 뭐라고? 제일 처음 열리는 신통력이 중요하지. 물론 최종 경지도 중요하지만 최종 경지는 지금 됐고 점수니까 점차 올라가는 거니까 1레벨씩 올라가는 거니까 100레벨이 만약에 석가모니불이 깨달음이라고 하면 최종적인 경지라고 하면 지금 점수니까 100레벨을 지금 도전하면 안 되지. 도전의 목표가 뭐야? 이게 항상 주소 파악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야. 어? 지금 소총으로 목표물을 겨눴어. 미사일을 타겟을 조준했어. 뭐라고? 100레벨에 조준하면 안 되지. 1레벨에다 조준해야 될 거 아니야, 타겟을. 그죠?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1레벨을 공략해야 된다고. 100레벨을 얘기는 듣지도 말어. 100레벨 이야기가 뭔데요? 뭐 무한히 뭐 이런 거 있잖아. 어? 어? 삼법인이라 그러나? 재행무상, 재법무화 뭐 이런 거 있잖아. 몰라 나도. 하여튼 있잖아 그 삼법인, 사법인이라고도 하고 그런 거 너무 많이 알 필요가 없는 게 뭐라고? 그 100레벨 이야기야. 내가 뭐라고? 주소 파악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삼법인, 사법인 이게 뭐라고? 1레벨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1레벨 땐 그런 거 알 필요도 없어. 100레벨 이야기야. 이 주소 파악을 못하니까 뭐야? 지금 1레벨 명상을 하는 양반이 1레벨 목표를 조준해서 그걸 타겟을 소총으로 쏘아가지고 명중시켜야 되는데 그래야지 1레벨이 통과가 되는데 지금 100레벨 이야기 자꾸 듣고 책에서 뭐 읽고 뭐 무화가 어떻고 무소유가 어떻고 뭐 이런 거 아 그거 다 아니야. 지금 뭘 해야 된다고? 가부좌를 해야 돼. 뭐가요? 가부좌가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안 되는 사람은 안 돼. 어떻게? 땅바닥에 철퍽 앉아. 방석도 깔지 말고 땅바닥에 철퍽 앉아. 그러면은 두 다리를 어떻게 해야 돼? 접어야겠지? 근데 이게 안 접히는 분들이 있어. 이게 업어서 키운 동양에서 업어서 키운 애들은 다리가 약간씩 휘어 있어서 앉아서 책상 다리가 잘 되는데 서양인들은 업어서 키우질 않아가지고 다리가 휘질 않아가지고 일직선이라서 이게 가부좌를 책상 다리가 안 된다 이러잖아요. 이 책상 다리가 안 된다고. 땅바닥에 앉아야 되거든. 그래서 처음엔 방석을 깔지 않고 맨 땅바닥에 똥구멍을 비벼야 된다고. 여기 다리를 양 다리를 벌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원형으로 뭐라고? 책상 다리까지 할 필요가 없고 묵타사나라고 하는데 요가 자세에서 묵타사나 자세를 하는데 묵타사나 자세가 어떤 거냐 하면 유튜브에 나와요. 검색해 보시고 뭐냐 하면 간단해. 왼발을 이 불알 쪽에다가 대고 발뒤꿈치를 왼발을 땅에다 놓는 거지. 땅에 대는 거지. 응? 그 다음에 오른발을 아닌가? 거꾸로인가? 거꾸로 했다.
나는 내가 하는 걸로 아까 설명할게요. 오른발을 저기 왼쪽 허벅지에다 대면서 불알 쪽에 발 뒤꿈치가 가는 거지. 꼭 이게 닿는 건 아니야. 그렇게까지 다리를 쫙 벌릴 필요는 없고 비슷하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오른다리를 놔야겠죠? 오른다리는 약간 좀 앞으로 펴가지고 앞으로 쭉 뻗어가지고 역시 땅에다 놓는 거야. 원형부는 어떻게 한다고? 이 두 다리를 꼬우지 말아라. 꼬우면은 좀 앉아 있으면 불편해져. 내가 해본 거야. 내 입장, 내 그냥 경험이야. 다른 사람들은 편안한 사람들은 다리 꼬아도 돼. 결가부자, 반가부자, 뭐 책상 다리 다 좋아. 근데 내가 해보니까 책상 다리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책상 다리도 별로고 결가부자도 내가 그냥 좀 뚱뚱했었기 때문에 지금 많이 몸무게가 뭐 20kg 이상 빠졌으니까 근데도 결가부자는 별로고 반가부자도 좀 별로야. 그래가지고 묵타사나라는 자세가 있어. 묵타사나 자세가 보면은 두 발을 다 땅에다 대는 거야. 바보 자세네요. 애기들이 보통 그러고 앉아 있어. 애기들이 두 발을 그냥 땅에다 대고 이렇게 앉아 있어. 이해가 좀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기 말로 들어서 될 게 아니고 유튜브나 그 사진으로 검색해 보셔야 된다고. 근데 이 묵타사나 자세를 해서 앉아 있는 것 자체를 못하는 분들도 있다니까. 이상하게. 그래서 요거 앉아서 편해져야 돼. 굉장히. 어떻게 편해져야 된다고? 이렇게 앉았을 때 침대에 누워서 자빠져 자는 그 편안함이 앉았을 때 그대로 느껴져야 돼.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니까. 그래서 지금 100레벨의 저기 무와 무소유 이런 거 책에 읽으면 안 된다고. 머리만 아파. 그래서 명상이나 이쪽 불교나 이쪽 불교만이 아니고 이쪽 영적 세계가 너무 어렵게 된다고. 무아 무소유 뭐 재행무상 나라는 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이상한 윤회가 어쩌고 개똥 같은 소리 그게 다 필요 없어. 쓸데없는 소리들을 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귀족들이 룸사롱에 가서 기집애 하나 옆에 끼고 술 처먹으면서 음담패설도 하다가 뭐 정치 이야기도 하다가 스포츠 이야기도 하다가 종교 이야기로 갔을 때 뭔가 주둥이로 나불나불 떠들어야 될 무슨 뭐가 지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즉 그 귀족들의 그 잡담을 하는 가십거리의 이야기가 무아 무소유 뭐 탐진치가 어쩌고 깨달음이 어쩌고 이게 다 이야기들이잖아. 이게 수다 떠는 이야기들이야. 나는 종교에 대해서 많이 알아. 뭐 이런 거 다 쓸데없는 말장난. 그게 아니고 원형부로 뭐라고? 지금 장난하냐 이 새끼들아? 그래가지고 그게 아니고 뭐라고? 명상 실무로 들어가서 실제 신통력을 얻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랬을 때 뭐라고? 100레벨을 최종 경지가 아니고 1레벨 최초의 신통력인 1레벨 신통력을 얻는 게 지금 목표가 돼서 타겟이 돼서 거기에 매진을 해야 되는데 무슨 얼어 죽을 뭐 윤회가 있나요 없나요 뭐 천국에 가나요 안 가나요 이렇게 야 그거 알 필요도 없어. 술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해도 돼. 바보라도 돼. 나는 잘 몰라요. 우리 스승님이 그런 거는 배우지 말래. 읽어보지도 말래요. 그래가지고 나는 몰라요. 이런 얘기 났다고. 유식하게 떠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야. 이 명상 세계는 실제 신통력이 있는가가 중요한 거야. 그랬을 때 1레벨을 지금 목표로 조준해서 1레벨을 지금 성취해야 되는데 1레벨은커녕 지금 뭐라고? 묵타사나 자세가 안 된다고. 묵타사나 자세는 뭐라고? 방석을 깔지 않고 맨 땅바닥에 석가모니가 보리수나무 아래에 방석 깔고 앉았냐? 맨 땅에 앉는 거야. 맨 땅에. 맨 땅에 앉았을 때 이 앉는 거 자체를 못 한다니까? 나는 잘 앉아줘요. 아, 좋아. 명상에 천부적인 소질이 있구나. 근데 앉았을 때 이제는 뭐가 된다고?
허리를 굽히네 피네 뭐 이런 것도 자기가 잘 조절하시고 이건 정답은 없어. 근데 너무 구부러지면 안 되겠지. 허리를 곧게 펴거나 약간 수그리거나 뭐 봉우 선생님은 약간 수그려라 나도 약간 수그려라 이러는데 꼭 나도 가끔가다 곧게 펴거든. 왜냐면 계속 구부리고 있으면은 좀 그래. 그래가지고 가끔가다 스트레칭처럼 쫙 펴서 앉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앉는 게 편해야 되거든. 어떻게 편해야 된다고? 되게 비싼 침대에 엄청 비싼 침대에 내가 철퍼덕 호텔 침대에 호텔 가서 철퍼덕 누웠어. 되게 푹신푹신하고 뭐 편안해. 그래서 꿀잠을 잤어. 이때 이 처음 누울 때처럼 이 편안함 있죠. 그게 앉았을 때 느껴져야 된다고. 언제 느껴진다고? 앉자마자 바로 즉시 느껴져야 돼. 1분, 5분 지나는 게 아니야. 편안함은 처음에 앉았을 때 바로 느껴져야 된다고. 그게 됩니까? 안 되지. 어? 앉는 게 그렇게 편해야 돼요? 앉는 게 그렇게 편해야 돼. 즉, 앉음이라는 것과 되게 내가 친해져야 된다고. 그런데 무슨 무아 타령이고 뭐가 탐진치 타령이야. 그거 다 필요 없어. 알 필요가 없다고. 너무 우식해도 안 되지 않나요? 그렇긴 한데 그거 유식해져 봤자 그냥 수다 실력만 느는 거지 아무 의미도 없어. 수다 실력이 중요하지 않아. 명상 경지에서는. 그래서 뭐라고? 철퍼덕 앉는 그 묵타사나 자세를 편하게 해야 된다. 시간이 조금 앉았을 때 좀 시간이 지나면 왼발과 오른발의 위치를 바꿔주고 하면서 편안하게 앉아 있는 거야. 그 다음에 편안하게 앉는 게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뭘 하겠어? 눈을 어떻게 하라고? 눈을 정면을 쳐다보지 말고 위로 떠도 안 돼. 눈을 아래쪽으로 떠라. 눈동자를. 그리고 눈동자가 움직이면 안 돼. 아래쪽을 쳐다보고. 그래서 눈에 힘을 또 빼야 돼. 눈에 힘을 주지 말고 눈에 힘을 빼라. 천천히. 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침대에서 누워서 잘 때 눈 감는 얘기야. 잘 때 눈 감을 때 존나 부릅뜨고 눈을 감냐? 눈에 힘 주고 눈을 감냐? 아니죠. 편안하게 그냥 힘 다 빼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지금 앉아서 자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눈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힘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눈동자를 흔들리게 움직이고 막 이래저래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이렇게 해가지고 뭐 방바닥 앞에 30cm나 뭐 1m를 앞을 봐라. 스님들은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는데 이렇게 눈을 아래로 해가지고 눈을 감아야 돼. 스님들은 눈을 뜨라고 하지. 아니야, 눈을 감는 거야. 왜? 지금 앉아서 자는 거라니까. 눈 뜨고 자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눈을 아래로 딱 한 상태로 살포시 이렇게 해서 눈을 내가 잠잔다 생각하고 탁 감으면 앉았을 때 어떻게 된다고? 아까 편안함은 이제 1단계였잖아. 2단계에서 뭐라고? 눈을 감고 이렇게 하는데 뭐라고? 아무 생각도 안 해야 돼. 잠잘 때 무슨 생각해? 침대에 누워서 잘 때 무슨 생각해요? 안 하지? 푹 늘어져 자잖아. 지금 앉아서 자는 건데 무슨 앉아서 눈 감고 무슨 생각을 해? 응? 이 양반 이상한 양반이네. 잘 때 무슨 생각을 해 자꾸. 그냥 눈 감고 편안하게 앉아서 자는 자세라.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뭐라고?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거야.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니까 또 되게 어려워하는데 그게 아니고 잠잘 때 눈 감은 그거를 얘기하는 거라니까 딴 게 아니고 자세만 앉은 자세를 바꾼 거라니까 되게 이해하기 쉽죠? 응? 이해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자기가 돼야 된다고. 앉아서 눈 감고 가만히 푹 코는 골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팍 앉아가지고 입이 좀 벌어질 수도 있어. 바보처럼 힘을 빼는 거니까 온몸에 힘을 빼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그렇게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거야. 눈 감고 앉아가지고. 첫 번째가 뭐라고? 편안하게 앉는 거야. 묵타사나. 두 번째가 뭐라고?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거다. 그래서 이게 앉아서 자는 걸 얘기하는 거야. 세 번째가 뭐야?
이게 이제 잠과 다른 거야. 뭐가? 일반인의 잠과 도인의 자선, 명상과는 다른 게 뭐라고? 호흡을 미미하게 해야 돼. 또는 화두를 들어야 돼. 두 가지는 난 다 괜찮다고 보거든요. 우리 가나선을 비판하시는 분들이, 스님들이, 나는 가나선 했더니 무슨 소득도 무슨 결과도 안 생기더라. 성취가 없더라. 그래가지고 남방불교, 즉 테라바다 불교, 우리 보통 소승불교라 그러지. 소승불교에 가서는 석가모니가 실제로 자기가 그거 평생 했고 제자들한테 가르쳤던 아나파나사티라는 윗바사나를 하더라. 그래서 가나선은 별로고 윗바사나가 좋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스님들도 있죠. 응? 나는 그 윗바사나가 이제 봉우 선생님이 한국 도교의 그 봉우 선생님이 윗바사나를 좀 개조해가지고, 응? 1분 호흡을 가르쳤거든요. 근데 이게 참 좋아. 그래서 윗바사나를 하지 마시고 1분 호흡을 하시라는 게 둘이 똑같은 거야. 둘이 똑같은 건데 뭐라고? 봉우 선생님이 좀 더 잘 가르쳤어. 도교를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좀 그런 게 있는데 종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명상법 말이야. 기술 테크닉이 봉우 선생님이 1분 호흡이라고 가르친 게 이게 원래 석가모니 불의 아나파나사티, 즉 윗바사나를 가르친 거, 윗바사나 이야기인데 아나파나사티를 하든 1분 호흡을 하든 어쨌든 이건 뭐라고? 호흡을 미미하게 하는 게 핵심이거든. 이 호흡을 미미하지 않고 아까 1단계는 편안하게 앉아라. 묵타사나 자세. 2단계는 뭐라고? 눈을 살포시 감아서 이제 앉아서 자는 그게 돼서 아무 생각도 하지 말아라. 잠잘 때처럼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푹. 세 번째는 뭐라고? 이제 호흡 명상인 아나파나사티나 1분 호흡을 하거나 아니면은 화두를 드는 간화선을 하거나 둘 다 좋게 본다고. 왜냐면 원영불 아빠가 스승인데 아빠가 판치생모 화두를 평생 하셨고 아빠의 스승인 정강 스님이 또 판치생모 화두를 또 제자들에게 계속 이 화두를 들어라 이렇게 가르쳤거든. 그래서 아빠나 위에 할아버지인 정강 스님은 다 화두를 드는 그 간화선을 하신 거고 나는 간화선보다 더 좋은 게 뭐라고? 호흡이 더 좋더라. 화두를 드는 것보다 호흡 명상이 더 좋더라 해가지고 호흡 명상은 소승불교에서 가르치는 아나파나사티 즉 윗바사나 이쪽보다도 봉우 선생님이 가르친 1분 호흡이 더 좋더라. 그래서 봉우 선생님이 1분 호흡이 더 쉽고 간단하다. 그렇게 해서 어찌됐든 이 3단계는 뭐라고? 이제 드디어 진짜 명상과 일반인의 잠과의 차이인 호흡 명상이거나 아니면 화두 명상이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해요. 나중에 좀 경지가 좀 무르익었다 그러면 좀 바꿔도 되지만 하나만 하시라고. 한 우물만 파시라고. 양다리 걸치지 마시고 이렇게 하고 그러고 앉아있는 거야. 얼마나 앉아있는 거라고? 5분 정도면 충분하고 조금 괜찮다 그럼 10분. 이게 10분이 딱 게 아니야. 타이머를 딱 켜놓고 하면 눈 뜨면 보통 5분 지나거나 10분 지나거나 뭐 이러거든요. 그 정도 하면 된다고. 간단하게. 근데 문제는 뭐라고? 굉장히 편안해. 침대에 진짜 푹신한 침대에 누운 것처럼 편안하게 들어가야 되고 1번. 두 번째는 아무 생각도 안 해야 되고 잡념이 없이. 세 번째는 뭐라고? 1분 호흡을 해야 된다고. 되게 간단하죠? 근데 지금 뭐라고? 주소 파악을 해야 돼. 지금 이거 왜 하는 거야? 100레벨, 석가모니불의 100레벨, 원영불의 100레벨이 아니고 지금 1레벨 신통력을 얻기 위해서야. 목표가. 그래서 이제 1, 2, 3 해서 1분 호흡까지 해서 하고 있으면은 이제 1레벨 신통력을 얻게 돼요. 응? 근데 1레벨 신통력은 그냥 얻는 게 아니고 뭐라고? 경전을 자주 봐야 돼. 그래서 1레벨 신통력을 써놓은 경전이 있어. 응? 그게 어디 있다고?
그게 민족비전 정신수련법이라는 책이야. 봉우 선생님 책이야. 그래서 1분 호흡을 하고 있으면 이러이러한 상태가 된다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좀 적어놨어. 알겠어요? 그래서 그 책을 꼭 사야 돼. 책 선전한다 내가 지금. 어? 아니 뭐 저작권료를 받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책이 되게 좋아. 1분 호흡을 하시는 분들은 그 책이 되게 좋단 말이야. 간화선을 하시는 분들은 책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간화선을 하지 말고 1분 호흡을 하라는 게 교과서가 있어야 되는데 교과서가 없어. 간화선은. 왜? 스님들이 아직 도너 점수 이것도 지금 정의를 못하고 있다고. 개념 정의를. 참선해서 도너를 한대. 주소가 안 맞는 얘기야. 응? 오늘 맨날 이상한 맨날 섹스 이야기 하지만 감녀와 섹스를 해서 을녀한테서 애를 낳겠다 이 얘기야. 주소가 안 맞다고. 말이 안 되는 소리야. 근데 뭐라고? 봉우 선생님은 주소가 정확해. 그래서 1분 호흡을 배우시고 그 다음에 민족비전 정신수련법 책을 꼭 사서 지금 목표가 뭐야? 어디라고? 1레벨 신통력을 얻는 거야. 그래서 1레벨 신통력이 뭐라고? 봉우 선생님이 말한 구개법론. 봉우 선생님은 구개법론이라고 해서 태권도 9단, 검은띠 9단, 바둑 프로기사 9단처럼 9개, 9단, 9개, 9개로 그걸 나눴거든. 봉우 선생님이 약간 조금 좀 위로 가면 좀 틀렸는데 맨 위 꼭대기 저기 어쨌든 좀 그렇지만 좀 수정을 해야겠지만 어쨌든 일단 우리가 지금 목표가 어디예요? 1레벨 신통력이죠. 1레벨 신통력을 봉우 선생님 뭐라고? 노란띠라고 정의를 했어. 노란띠. 그래서 봉우 선생님은 노란띠 강약, 파란띠 강약, 빨간띠 강약, 그다음에 검은띠 초단 강약 이렇게 해가지고 또 둘로 나눴거든 각각. 근데 강약은 됐고 뭐 노란띠, 그다음에 파란띠, 빨간띠, 그다음에 검은띠 1단인 유단자가 되면 봉우 선생님이 차린 그 연정원의 원우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검은띠 1단은 지금 우리가 목표가 아니지? 왜? 우리는 지금 1레벨 신통력이 최초의 신통력 1레벨 신통력을 얻는 게 지금 타겟 목표 아니야? 그래서 엉뚱한 것도 높은데 이야기 것도 막 거기서 막 헤매고 있으면 안 돼. 알았어요? 그래서 1레벨 신통력이 뭐라고? 노란띠의 신통력을 말하는 거야. 봉우 선생님이 말하는 노란띠. 이게 뭐라고? 1분 호흡을 가만히 하고 있으면 방 안에 내가 앉아서 가부좌하고 명상하고 있는 게 보인다. 내가 마치 다른 데서 보는 것처럼 내가 수행하고 있는 자세, 명상을 하고 있는 그게 보인다. 그리고 내 몸 안을 보게 되면 억지로 마음을 일으키는 건 아닌데 내 몸을 이렇게 마음속으로 해가지고 보면은 심장이 보이고 폐가 보이고 장기가 보인다. 폐부를 뚫어본다. 그런데 이 집 밖으로 집 벽을 통과해서 내 폐부를 투시해서 보는데 내 집 밖의 벽을 투시해서 옆집 아가씨를 볼 수는 없다. 이게 노란띠 경자. 이게 1레벨 신통력이라고. 이게 목표야. 이게 정확하게 돼야 돼. 알겠어요? 이 점수 공부는 건너뛰는 게 없어. 무조건. 난 1레벨 생략하고 뭐 10레벨로 갈까요? 그게 안 돼. 1레벨 무조건 해야 된다고. 알았어요? 방 안에 내가 가부좌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 어디서? 내가 지금 육신이 가부좌하고 눈 감고 있는 상태에서 그게 보인다고. 누워서 잘 때 보이는 게 아니야. 뭐가요? 석가모니 불은 누워서 잘 때도 보인다 이런 말도 저기 관무량수불경 불설 관무량수불경에서 석가모니 불이 가르치고 있나 뭐 그런데 아닌가? 뭐 하여튼 거기 맞을걸? 아닌가? 하여튼 있는데 그게 누워서 보이는 거는 이제 됐고 지금 봉우 선생님은 뭐라고? 앉아서 가부좌하고 앉은 상태에서 눈을 지금 살며시 감고 있지
이 상태에서 마치 꿈처럼 내가 가부좌하고 명상하고 있는 게 내가 천장이나 벽에 무슨 CCTV처럼 해가지고 내가 보인다. 그 다음에 내 몸이 뚫어가지고 심장이나 폐, 간, 장기가 보인다. 원형부로 이걸 뭐라고? 똥구멍을 본다. 이게 똥구멍을 이제 안쪽에서 보는 거야. 안쪽에서. 바깥 똥구멍 그 표면에 있는 거 말고 항문 내 직장 거기를 본다 이 말이야. 그냥 개똥 같은 웃기는 나름 우스갯소리로 좀 저질 소리 좀 하지 말아요. 그래서 똥구멍을 본다 이러는데 봉호 선생님이 말하는 게 뭐야? 노란띠가 이제 1레벨 신통력이야. 이게 목표라고. 지금 1레벨을 뚫지 못하면 2레벨로 승진할 수가 없어. 승급이 안 돼. 그러니까 뭐라고? 모든 처음 입문하는 사람들은 1레벨이라는 그 노란띠라는 그 내 심장을 보는, 꼭 심장까지는 아니고 내 방 안에서 내가 지금 가부좌고 명상하고 있는 것을 보는 요게 돼야 된다고. 응? 여기까지 설명하는데 지금 35분이나 걸렸네. 이게 중요한 거라고. 다른 건 다 지금 다 쓸데없는 무아니 무소유니 개똥 자비가 어떻고 지혜가 어떻고. 야 장난하지 말고. 그런 초등학생들 그냥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는 이 도인의 길로 직접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응? 뭐라고? 봉호 선생님이 말한 노란띠가 지금 핵심이란 말이야. 공부하는 핵심. 일반인들은 흰띠라고 하지. 응?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그 책에 민족비전 정신순환법 책에 나오거든요. 길게 나오진 않아. 길게 나오진 않고 짧게 이렇게 언급했지만 그 짧게 언급한 거를 간단하게 읽으면 안 되고 다른 건 읽지 말고 그 짧게 언급한 노란띠 부분만 읽어야 돼. 지금은 다른 건 다 파란띠, 빨간띠 그런 이야기들이라서 다 쓸데없고 노란띠 부분만 자꾸 반복해서 100회독, 1000회독 해서 계속 거기를 집중하고 아까 말한 1, 2, 3단계 해서 뭐라고? 1단계 묵타사나 자세로 편안하게 앉는다. 침대에 누운 것처럼 편해야 된다. 두 번째, 아무 생각이 없어야 된다. 잘 때처럼. 응? 세 번째, 1분 호흡을 해야 된다. 근데 1분 호흡은 이게 또 민족비전 정신수련법 책에 보면 1분 호흡을 공부하는 게 또 좀 복잡한데 1분 호흡을 해야 된다. 그게 3단계거든? 그래서 뭐라고? 4단계를 굳이 하자면 이제 드디어 1레벨 신통력이라는 그 봉호 선생님이 말하는 노란띠라는 내가 가부좌고 좌선하고 수행하고 있는 게 내가 눈 감고 딱 있는데 보여야 돼. 내 모습이. 이게 지금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레벨 신통력, 즉 노란띠가 된 사람이 전 세계 80억 명 중에 몇 명이나 있다고? 거의 없어. 왜? 80억 명 다 흰띠야. 노란띠가 그렇게 없어. 왜? 이쪽 마음 공부가 뭔지도 모르고 신통력이 뭔지도 모르고 스승도 누군지도 누굴 찾아가서 배워야 될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거든. 관심이 없잖아.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 이야기 많이 듣지만 반도체가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우리가 반도체 공학에 대해서 아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야, 우리나라 반도체 공학의 최고 스승은 누구야? 최고 교수님, 최고 권위자인 교수님은 누구야? 이름도 모르지. 그냥 이재용만 알잖아. 아무것도 아는 게 없잖아.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모든 걸 참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관심이 별로 없잖아. 반도체가 우리의 먹거리구나. 이 정도만 알지. 반도체 공학 최고 권위자 교수님이 누구라고? 어느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다고? 이런 거 관심이 없잖아. 마찬가지로 일반인들도 마음 공부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하는데 전 세계에서 어떤 스승이 최고로 높은 경지의 스승인지 원형불이야.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잖아.
어디 살고 있는지 모르지. 인도에 살고 있지 않을까? 뭐 이 정도. 미안한데 서울 동대문구에 살고 있어. 이런 거 이제 관심이 없으니까 모르잖아. 근데 관심이 있는 분들은 뭐라고?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최고 권위자가 누구냐? 그분은 지금 이름이 무엇이고 그분은 지금 어디 살고 있느냐? 그분은 유튜브 강의를 하고 있냐? 블로그 강의를 하고 있냐? 저서를 낸 게 있냐? 운영은 저서 낸 게 없지. 출판사에서 뭐 얘기 안 하나? 출판사에서 책 좀 써요. 그러면 내가 쓸 수도 있겠지만 별로 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응? 그렇게 가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응. 근데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정확하게 아시라고. 세계 최고의 명상 쪽에서 세계 최고 권위자가 누구라고? 원영불이야. 아니죠. 대학교 교수님이어야죠. 하버드대 교수님이어야죠. 미안한데 원영불이라고. 나 교수로 채용해 줄 사람 있나? 응? 대학교 있나? 교수 채용해 주면 내가 교수가 되면 되겠지. 철학과 교수나. 안 될걸? 학위도 없거든? 명상 쪽에 세계 최고 권위자야. 1993년부터. 제일 높은 경지에 있어. 그렇게 해서 아는 걸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전문적으로. 대강 뜬구름 잡듯이 좌선을 해서 억하고 깨닫네. 이게 이제 일반인들이 보통 일반 불교 신자들이 아는 건데 되게 잘못된 거야. 스님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고승인 깨달음 스님이라든가 종정 저기 총무원장 스님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도노는 절대 참선을 해서 도노를 하는 게 아니야. 분명하게 아시라고. 참선은 점수 공부밖에 못해. 점수 공부는 뭐라고? 1레벨 신통력, 최초의 신통력. 봉호 선생님이 말한 노란띠. 그게 되게 중요해. 그래야지만 승급이 되는 거야. 근데 첫 번째 첫 단추도 못 끼우고 앉아있으면 뭐라고? 평생 참선을 헛고생하고 있는 거야. 도노 타령하지 말고 단박에 뭐 이런 거 다 잘못 하시는 거야. 주소 파악도 못 하고 있는 거라고. 너무 많이 떠들었다. 42분이네. 밥 먹어야겠다. 점심밥. 그래서 뭐라고? 처음 입문하신 분들은 최초의 신통력을 얻는 데다가 관역을 조준해서 사격 선수처럼 거기다만 계속 총알을 쏘아야 돼야지. 더 높은 경지에 대해서는 관심 자체를 갖지 말라고. 그게 다 번뇌야. 방해를 한다고. 명상 공부를 방해한단 말이야. 응? 나는 지금 감녀랑 사귀어야 되는데 을녀, 병녀, 정녀에 대한 생각이나 아르말이나 그 사람들 만나지도 말어. 감녀에 집중하란 말이야. 타겟을 정확하게 해야 된단 말이야. 타겟을 제대로 정하지 않고 잠깐만 이 여자도 만나보고 저 여자도 만나보고 저기 미사일이 전투기를 격추하는데 이 전투기로 갔다가 저 전투기로 갔다가 그러면 미사일이 뭐 요격을 할 수 있냐? 하나에 딱 꽂혀야 되는데 뭐라고? 제일 쉬운 신통력, 제일 경지가 낮은 신통력. 이게 뭐라고? 봉호 선생님이 말한 노란띠, 원영불이 말하는 똥구멍을 봐라. 알았어요? 노란띠가 돼야 된다. 노란띠가. 지금 파란띠, 빨간띠는 됐고 노란띠가 돼야 된다고. 가부좌한 상태에서 눈 감고 있는 상태에서 정확하게 보여야 돼. 밤에 자면서 보이는 건 안 돼. 낮에 명상하고 있는 데서 보여야 돼. 여기까지 합시다. 너무 반복했다. 나 배고파.